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군종목사 파송 10개 교단을 초청해 신년 할애회를 열고 이번 연도 군선교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자립을 앞두고 생활필수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제41회기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올해 첫 공식 일정으로 신년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성관 강남 금식기도원장이 14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인 조지 우드 목사가 향년 80세를 일기로 지난 12일 별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군종 목사를 파송한 10개 교단 대표단을 초청한 신년 할애회 자리에서 올해 군선교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합회는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군선교 비전 2030 사역을 정착해 매년 10만 명의 기독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14일 군종목사 파송교단 대표자들을 초청해 신년 할애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올해 군선교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10개 교단의 총회장과 군목단장,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은 현장에 마련된 자리에 마주보며 착석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신년 할애 예배에선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대표 총회장 이형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군선교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일생을 좌우할 마음의 기초를 놓아야 될 때가 바로 이 20대인데 이때 군대 와서 예수를 믿고 거룩한 꿈을 가지면 그 꿈이 그의 일생을 인도해 나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날 군선교연합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권호성 본부장은 군선교 비전 2030 사역을 소개하며 군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군선교도 설명 좀 드리고 하면서 군선교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좀 같이 갖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에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충분하게 저희 연합회 쪽으로 쏟아주셔서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교단장님들이 정말 힘차게 같이 나갈 수 있는 군선교연합회는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6월경 기념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2의 군선교 부흥을 꿈꾸는 전환점으로 삼고 교단이나 유관기관과 연합사업을 이뤄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매년 10만 명의 기독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하는 비전 2030 실천운동 사역을 정착하기 위해 세례와 양육, 파송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역 조직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장악한 탈레반의 횡포로부터 구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내달 자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제공한 전남 여수의 시설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자립을 앞두고 있지만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가정이 대다수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국목회자협의회는 특별 기여자들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88명이 오는 2월 11일 본격적인 자립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정부가 제공한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약 6개월간 머물다 퇴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기여자 가정 중 7가정 20명에 해당하는 인원은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의 취업이 확정되면서 교육원을 퇴소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특별기여자들 중 대다수는 향후 거처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목회자협의회는 조금 더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퇴소를 앞둔 특별기여자 가정 수에 맞춰 이불과 냄비, 후라이팬 70세트 등 생활 필수품을 준비하며 자립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우리 성경의 중심 정신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분들을 따뜻하게 품었으면 좋겠고요. 한목협 임원들은 지난 13일 전남 해양경찰교육원을 직접 방문해 법무부 정착지원기획팀장에게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목협 서기인 강동교회 최현식 신부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돕고 위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외되고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갭을 줄이는데 우리 기독교가 좀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 특별 기여자들은 주거 마련과 보육, 구직 등 기초생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입국한 이후로 외부와의 접근이 없었던 만큼 심리적인 문제 해결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퇴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비자로 인한 체류 문제와 구체적인 자립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새해 맞이 신년 인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올 한 해 섬김과 겸손의 영성으로 무장해 코로나19로 무너진 교회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1회기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올해 첫 공식 일정으로 2022 신년인사 및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실행위원회, 3부 오찬 및 친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성결교회 한계채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는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2022년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맡겨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단히 소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엔 특별 기도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17개 교단 장로회 부흥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진상화 장로는 신년 인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섬김과 겸손의 영성으로 무장해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도약하도록 더 힘써 기도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한장총이 되겠습니다. 2부 실행위원회에선 전형위원회 소집과 제42회 정기총회 개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차기 정기총회는 오는 4월 19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김성광 강남 금식기도원장이 14일 향년 7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사인은 지병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남 순복음 십자가교회 담임이기도 한 김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원로 목사와 함께 순복음교회를 시작한 최자실 목사의 이남 일녀 중 차남이며 조 목사의 처남이기도 합니다. 김 목사는 순복음신학교와 연세대 신학대학원 신학박사를 졸업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인 조지 우드 목사가 향년 80세를 일기로 지난 12일 별세했습니다. 14일 총회에 따르면 우드 목사는 지난해 8월 사기암 진단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드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맡은 뒤 교단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또 재임 당시 젊은 층과 여성, 소수민족 사역자들의 비율이 증가해 교세와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줄기세포 건강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교연 의료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난치성 질환과 관련한 줄기세포,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힘, 면역 등에 대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한교회는 목회자들의 영육이 건강해야 교회도 성도들도 건강해진다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을 병으로부터 잘 치유하고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장애인 사역연구소가 제26회 장애인 선교 지도자 세미나를 15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합니다. 장애 사역 목회자와 교사 등 장애인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 사역연구소장 김혜용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장애인 교회학교 성교육 지도와 발달장애인 문제 행동들에 대한 지도 방법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장애인 사역연구소는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대전과 익산, 부산과 제주 순으로 4차례에 걸쳐 현장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 인원만 6인으로 완화하며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여전히 오후 9시로 제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설 연휴 동안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시내 대규모 상점과 마트 등의 시설에 포함한 방역패스 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3,0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파티룸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시설은 여전히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인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인 1.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에 이은 2차례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잇따라 오른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 오름세도 이어지면서 기존 대출 보유자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확산 억제를 위해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 취식도 금지됩니다. 또한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전 예약으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합니다. 부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부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확진자의 입원율과 중증화율, 사망률이 모두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료기관 카이저 퍼머넌트 서던 캘리포니아와 버클리대 연구진 등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74%, 사망률은 91%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에서 중증이 적은 것은 백신 접종 여부나 코로나19 확진 이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한국에 사죄한 가이유 도시키 전 총리가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1989년 8월부터 2년 3개월가량 일본 총리를 지낸 고이는 지난 1990년 5월 일본을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이유 전 총리는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가해 행위에 관해 겸허히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사용한 유감 등의 표현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령 육지동물 타이틀을 지닌 세인트 헬레나 섬의 거북이가 올해 190살이 되면서 사상 최장수 거북 타이틀을 추가로 획득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UPI 통신에 따르면 조너선이란 이름의 이 거북은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의 아종인 셰이셀 코끼리 거북입니다. 조너선 이전의 기록은 1965년 188살의 나이로 죽은 방사거북 투이 말릴라였습니다. UPI 통신은 조너선이 시각과 후각을 잃은 상태지만 수의사가 주는 음식을 잘 받아먹는 등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 여왕을 위해 제작된 초우와 황금마차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상징 논란으로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황금마차로 불리는 왕실마차는 그동안 네덜란드 왕실이 의회 개회식 등 국가 행사에 참석할 때 의전용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논란은 마차 외관 한쪽 면에 그려진 그림이 식민지배와 노예제 등을 미화하는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시민운동가들은 이 마차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부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시작으로 밤부터는 충청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은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만큼 산불이나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강릉 8도, 대전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8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군선교가 시작된 지 50년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군선교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청년세대 복음화가 한국교회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는 사역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가진 건데요. 군과 교회가 보여줄 깊이 있는 사역의 연결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